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정원석입니다. 제가 디스플레이랑 2차전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 드릴 겸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을 보면 최근에 LCD 산업은 거의 대부분 이제 축소를 하거나 완전 사업 중단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디스플레이 산업을 볼 때는 성장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OLED 산업을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서 서머리를 보시면 OLED 산업의 이 시기별로 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채택 가능성 이런 모멘텀을 좀 저희가 생각하면서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LED는 기존까지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에 주로 채택이 되어 왔는데 작년부터 IT 쪽으로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기별로 보면 올해 하반기 아이폰이 늘상 이제 한 9월 정도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아이폰 출하량을 각 업체별로 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크게 물량 증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예측하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내에서의 점유율이 조금 상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LGD가 작년에 이제 4,200만 대를 공급을 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불량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출하가 한 개 분기 정도 지연이 됐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프로 맥스 모델에만 대응을 하기 때문에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량 이슈가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아이폰 프로 맥스 외에 아이폰 프로 모델에도 대응이 이제 확대되면서 물량이 증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5% 정도 성장은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BOE 같은 경우에 물량이 조금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BOE에서 불량 이슈가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출하 지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물량들이 삼성 디스플레이로 가면서 오히려 삼성 디스플레이는 예상보다는 조금 더 견조한, 다만 증가는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BOE의 물량 증가는 생각보다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서 보면 올해 이제 5월 달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기사로 많이 접하셨던 IT용 8.5세대 OLED 설비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 협업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에 내년으로 넘어가면 아이패드 OLED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촬영하고 있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도 방금 전에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협업 가능성. 2년 전에 이런 것들이 한번 이슈화 됐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판에 좀 무산이 됐다가 올해도 이제 다시 진행이 되고 있고 가시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두 회사의 니즈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9페이지 자료를 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 TV를 지금 거의 유일하게 진행을 해오다가 일부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TV 패널 시장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제 현재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1,500불 이상의 TV 시장, OLED TV가 타겟팅해야 되는 프리미엄 시장이죠. 여기에서의 점유율을 보면 1위 삼성전자가 독보적으로 있고요. 2위, 3위가 이제 소니와 LG전자, 그 다음에 이제 TCL이나 파나소닉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이미 1위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요. 그렇게 보면 지금 1위인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OLED TV 패널 시장을 확대하기가 사실은 좀 무리죠.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OLED TV 시장 확대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의 가동률이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설비 투자의 고정비를 완화시키는 부분에서도 물량,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전체 TV 시장에서 1위 업체이고요. 연간 4,500만 대 정도에서 5,000만 대의 TV를 판매하는 독보적인 1위 업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앞에서 표에서 보셨겠지만 삼성전자도 프리미엄 시장에서 점유율을 조금씩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시장을 타겟팅하는 OLED TV의 이 라인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출시를 한 이후에 OLED TV를 조금씩 판매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은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QD OLED 패널만을 가져와서 TV 세트를 출시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라인은 월 40K 정도, 4만 장 캐파의 제한적인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패널의 그 물량이 한 130만 대 정도가 거의 최대치입니다. 이걸 또 일부 약간 소니 같은 업체들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QD OLED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가져오는 물량은 대략 100만 대 정도로 좀 제한적이거든요. 이걸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4,500만 대, 5,000만 대 판매하는 TV 세트 업체 입장에서는 물량이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라인 확대를 위해서 LG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TV 패널을 추가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라인업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양사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가시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아마 3분기 말 혹은 4분기 초에 TV 세트 신제품 출시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패널 공급은 조만간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올해는 이제 물량이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TV 시장이 워낙 수요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20만 대에서 25만 대 정도를 시작으로 내년에 한 150만 대에서 200만 대 이 사이 정도의 물량을 공급을 받게 되고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기회 요인은 있겠지만 오히려 LG 디스플레이보다 수혜 강도가 더 큰 업체들은 LGD 서플라이 체인에 드라이버 IC를 공급하는 LX 세미콘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P&H 테크, 봉지 필름을 공급하는 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업체들의 실적의 성장 가시성이 내년 기준으로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언론에도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여기 지금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오래전부터 2017년부터 애플은 아이폰에 OLED를 채택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은 아이폰 전 라인업에 OLED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IT 제품군에도 확대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내년 5월 달 출시로 예상을 하고 있는 아이패드, 그 중에서도 프로 모델의 11인치와 12.9인치 두 가지 사이즈의 OLED 패널이 아이패드에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아직 시점은 확실치는 않지만 26년경에 맥북에 일부 적용이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국내 패널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 아이패드는 대략 이제 1,000만 대 정도의 판매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프로 모델이 가장 비싼 모델이기 때문에 연간 1,30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되는데 아무래도 OLED가 채택이 되면서 가격이 좀 더 높아지면 한 대략 1,000만 대 정도의 판매량에 더군다나 이 패널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면적이 아이폰보다 한 4-5배 정도 커지게 되고 또 뒤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기본적으로 모바일에서는 이 한층 구조, RGB가 한 층으로 쌓여 있는 구조로 이제 OLED가 만들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IT 제품은 워낙 이 하얀색 화면이 많고 또 수명이 좀 더 확보돼야 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텐덤 구조라고 불리는 2층 구조로 적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재의 사용량이 2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 1,000만 대라면 소재 입장에서는 아이폰 기준으로는 한 1억 대에 가까운 이런 소재 수요 사용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이 물량을 좀 배분을 해보자면 아이패드 11인치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처음부터 이제 공급을 같이 하게 될 것 같고요. 12.9인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연초부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주로 공급을 하다가 하반기부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같이 좀 공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LGD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 점유율이 대략 6대4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덕산 네오룩스도 물론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LG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의 내년 실적 성장 가시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드라이버 IC를 공급하는 LX 세미콘은 소재 사용량만큼 증가분은 없지만 1,000만 대에서 LG 디스플레이가 하는 이 점유율 정도만큼은 또 드라이버 IC를 같이 공급을 하게 된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기회 요인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IT팀에서 3월 달에 SDV 관련된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SDV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고 해서 지금 예를 들면 테슬라가 지금 이미 구현을 하고 있는 모델 방향인데요. 지금 이 차량들, 기존 차량들은 처음에 구매했을 때부터 폐차할 때까지 동일한 정해져 있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이 정도에서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차들은 테슬라처럼 없던 기능을 OTA, 오버 디 에어로 계속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기존에 없던 기능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주행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 충전 시간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로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고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성차가 추구하는 바는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결국은 구독 경제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효과를 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SDV의 차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대부분 25년에 대부분의 신차에 이제 SDV를 적용하겠다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차를 만들어 놓고 물리적인 버튼이 있다. 그러면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가 없겠죠. 없던 기능을 새로 추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거를 뭐 지금은 넷플릭스 중심이었다가 새로운 OTT 서비스가 나온다. 그런 것들을 또 어플리케이션을 또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리적인 버튼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이고요. 결국은 이 SDV가 만들어지는 2025년부터 차량에는 대부분 차들의 스크린이 달리는 이런 부분에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5페이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IT나 TV 이런 제품들과 달리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들쭉날쭉 변동성이 큰 게 아니라 수주 산업입니다. 처음 계약 때 이미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IT 수요의 부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실적이 악화되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런 수주형 산업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LG 디스플레이의 수주 잔고를 보시면 2020년에 갑자기 수주 잔고가 확 급증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로 전동화 변화가 나타나면서 보통 신차의 개발 기간이 3년 정도로 단축이 됐습니다. 내연기관 대비. 그래서 22년의 수주가 늘었다는 건 25년 정도의 매출이 확 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SDV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LG 디스플레이도 이런 부분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수주 잔고는 빠르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업체는 토비스를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토비스는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이 패널의 모듈 작업을 같이 도와서 해주는 업체입니다. 물론 기존에는 카지노 게이밍용 모니터 사업을 주로 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 전장 사업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앞으로 24년, 5년 가면서 점점 매출 비중도 커지고 이익도 더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서 향후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반면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좀 더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의 토픽은 사실 최근에 이 OLED 관련된 업체들이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형주인 LG 디스플레이는 아직까지 실적의 가시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홀드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대형주 쪽은 추천드리진 않고요. OLED 중소형주 중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도 내년에 성장 가시성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OLED TV 패널을 삼성전자한테 공급할 가능성이 있고 아이패드에서도 점유율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 출시되는 아이폰에서도 MS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LX 세미콘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LX 세미콘은 내년 실적 가시성 대비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토비스가 내년 내후년 실적의 그 성장 폭이 큰 반면에 충분히 이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두 업체를 좀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장비주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장비주들 입장에서는 전방 업체들의 투자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가 있어야 그 장비 수주들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사에서 좀 보셨거나 아니면은 공시 사항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많이 언론에 언급됐던 8.5세대 IT용 OLED 설비 투자가 5월 달부터 이제 장비 발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비 업체들은 수주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비 투자의 목적은 26년으로 예상이 되는 애플 맥북에 채택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가동까지는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지만 설비 투자는 좀 일찌감치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수율 잡는 이런 기간이 한 1년 정도 있을 것 같고, 26년에 본격적인 가동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투자 이외에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 투자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표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여러 가지 투자들을 검토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이제 가능성을 좀 보자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8.5세대 IT용 OLED는 이미 투자가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이 올레도스, 이 올레도스는 마이크로 OLED라고도 부르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개된 애플의 VR 기기를 보면 이 올레도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레도스를 준비하는 것은 삼성전자를 위한 이런 설비 투자 계획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 올레도스는 기존 설비 A2 라인의 4세대 설비를 재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설비 투자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플렉서블 OLED입니다. 6.5세대 플렉서블 OLED인데, 이런 것들은 보안 투자입니다. 그래서 LTPO, TFT 백플레인 쪽의 투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 설비 투자의 기대감을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외에 보자면 QD OLED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IT용 OLED 투자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 지금 현재 신규 설비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클린룸의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건물의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가능성들은, 기대감들은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단기에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의 여력이 전혀 없다. 보안 투자 아주 일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설비 투자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A5라는 신공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를 좀 오래 이렇게 스터디를 하신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요. A3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A3 건물 이 건설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수년간 빈 공간으로 놔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이폰에 이제 2017년에 애플이 OLED를 채택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16년 초부터 엄청나게 설비 투자가 한 번에 몰리면서 이제 어렵게 채우기 시작을 한 건데요. IT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또 패널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애플 같은 업체들도 맥북에 이런 것들을 정말 빠르게 채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애플도 그렇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5를 너무 섣불리 빠르게 지었다가 빈 공간으로 계속 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5의 설비 투자, 건물 투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게 되어야 그 후속 투자가 있을 거라서 당분간 장비업체들의 투자는 제한적이다라고, 수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장비업체들은 조금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제가 에비타와 감가상각비를 이제 차트로 넣어놨는데요. 1년 전 정도서부터 이제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LG 디스플레이가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감가상각비 혹은 에비타 중에서 낮은 수치의 캐펙스를 조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그 단가비와 에비타 중에서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에비타가 더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할 텐데요. 에비타에 이 투자를 맞추자면 사실상 신규 설비 투자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유지보수 그 비용만 1조 원 정도 투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설비 투자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투자 여력도 지금 상당히 낮은 편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장벽체들보다는 OLED 소재 혹은 부품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디스플레이 섹터 OLED 관점에서 어떤 성장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